이런 상황에서 여당 얘기도 조금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인터뷰에 출연을 했습니다. TV 인터뷰에 출연을 했는데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마 선언하실 때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민주당이 내고 있는 특검법은 선수가 심판 고르는 법이고 네.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계속 말해왔고 당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잘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 입장이 바뀐 게 없습니다. 당을 지금 설득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제3자 특검법 이거 발의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 민주적 절차를 따라서 당에 잘 설명을 하겠다. 제가 당 대표로서 그 이야기를 걸고 당선이 됐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길을 찾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네. 당에 좀 설명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아직 취임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요. 사실 이 특검법의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습니다. 뭐 다수당이라서 당연히 키를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21대 국회에서도 이제 저희 당에서 제안을 했었어요. 악법적 요소가 너무 많다. 검사가 40명이나 투입되는 건 너무 과도하다. 그다음에 피의 사실을 언제든지 공표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야당이 추천하는 방식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은 너무 편향적이다. 이것들을 바꾸고 좀 여야 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랬는데 민주당이 21대 때 단 한 자도 못 고친다. 그래서 이제 통과시키고 저희가 거부권 행사했어요. 22대 와서는 더 강화된 법을 내가지고 이번에 또 이제 부결이 됐어요. 이제 다음번에는 더 강화된 법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 뜻은 뭐냐? 이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의혹을 해소하겠다. 이게 지금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한테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그런 전략이 있는 거죠. 즉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를 여러 번 하는 정부, 이거를 만들려는 의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지 말고 우리 당의 전략과 마찬가지로 제3자, 그러니까 야당 추천하는 특검이 아닌 공정한 중립적인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방식을 하자, 이걸 지금 주장하는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법까지 발의해서 이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경찰하고 공수처에서 이거를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런 수사가 다 끝나고 나서 미진할 경우에 특검으로 가야 된다였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하도 특검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오니까 그러면 제3자 특검이라도 하자. 이제 이렇게 됐던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맞고, 근데 또다시 특검법을 민주당이 제안할 거면 그렇게 더 강화된 특검 이런 거 말고 악법적 요소가 많은 거 말고 좀 더 합리적인 것, 좀 균형 잡힌 특검으로 하자. 이것이 저희 당과 한동훈 위원장의 어떻게 보면 같은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김광삼 변호사님 좀 뭐 이런 얘기로 좀 들립니다. 당에 잘 설명을 하겠다. 이 당이 누구냐? 아마 일부 뜻이 다른 뭐 친윤계 의원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거를 발의하게 되면 굉장히 친윤계, 친한계가 또 이렇게 계파 갈등 모습을 수면 위로 부각시키게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대표 입장에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이제 장동혁 최고도 발언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의 발언도 사실은 뭐 변함이 없다고 하지만 약간의 이제 변한 건 맞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한 전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보는데, 이제 첫 번째는 대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숨고르게 좀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대표됐는데 되자마자 최상병 특검 하자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제3자, 대법원장 정도 제3자가 추천한 특검은 받을 수 있다, 발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민주당에서는요, 최상병 특검 재표결을 안 받고 좋다, 그걸 받았다고 하면 이제 완전 성사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거부를 일단 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과연 그 제3자 특검이 유효하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민주당이 이미 거절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절로서 성사가 안 됐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걸 진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원외잖아요. 그리고 이 관련해서 제3자 특검 자체가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지만 일단 원내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여러 가지 수렴을 해서 할 사안이지 내가 최상민 특검, 제3자 특검 가겠다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런 이런 한동훈 대표의 어떤 발언을 봤을 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길을 가겠다. 당에 잘 설명하겠다. 그리고 당 대표로서 그 이야기를 결국 당선됐기 때문에 하겠다 이런 의미로 비치긴 하거든요. 그런데 좀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좀 바뀐 것 아니냐? 당 대표 되고 나서 말이 갑자기 좀 입장이 좀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이 사안 보고 있습니까? 바뀌었다고 보입니다. 바뀌었습니까? 바뀌었다기보다는 애초에 이 3자 특검을 하겠다는 말 자체에 진정성이 없었다. 이게 확인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이게 전당대회 승부수였잖아요. 당원들에게 특검을 해야 된다고 설득하는 이 내용으로 던졌지만 사실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3자 특검으로 하면 우리 당에 유리하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하고 민심을 거스를 수 없고 민심에 올라타야 되고 이 특검을 받아야만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진상 규명, 민심. 이게 뭡니까? 국민에게 약속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당대표 당선 이후에 한동훈 대표의 말씀을 통해서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 주변에 계신 의원님들, 특히 장동영 의원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논의가 실익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공식화한 거거든요. 실익이라는 표현을 한 걸 보면 이게 전당대회 때 전당대회용으로 그냥 던진 카드였구나.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기 때문에 이 논의를 당에서 하는 것이 한동훈 대표나 장동혁 최고위원 당 전체를 위해서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저렇게 뭐 당내 논의를 걸쳐서 어떻게 추진할지 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당에는 안 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뭐 안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시겠다고 하면 지금 장동혁 최고위원이나 어떤 분을 통해서는 발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논의를 시작해보겠다는 민주당의 어떤 변화를 끌어낼 수도 있죠. 근데 발의는 또 원내의 몫이라고 발을 뺍니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당초부터 할 의지가 없었던 것을 전당대회라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한 카드로만 활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민정 의원님, 그래서 당 일각에서 민주당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예 발의를 해보자. 야당에서 이 제3자 특검안에 대해서 발의를 해보자.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켜보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발의를 해달라. 말로만 하지 말고 뭔가 페이퍼에 좀 적어서 특검법을 발의하면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차피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 이야기처럼 계속해서 될 때까지 할 건데 이게 지금 안 된다면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표를 얻기 위한 그런 허언이 아니었다면 본인의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우리가 대신 발의해 줄 테니까 논의합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도 굉장히 편리하게 원내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외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금 견제구 날라오는 것은 또 그런 대로 저항을 하고 또 이렇게 원내에서 발의해 주세요. 이건 원내 몫이다라고 돌리는 거는 원내 핑계 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한동훈 대표의 본인이 주장했던 스타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제3자 특검을 야당 쪽에서 오히려 발의를 했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러면 정말 국민의힘이 대혼란에 쌓일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켜볼 어떻게 풀어낼지 민주당이 또 야권에서 지켜볼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천하람 의원의 어떤 개혁신당에서 그 새로 발의하는 그런 내용 다 종합해서 야권은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충분히 저는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야권에서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같은 거 미리 좀 세워놓은 게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 제3자 특검이라든지 악법적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내주신다면 정말로 감사하죠. 아마 근데 일각에서 그런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 그런 법안을 제출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당 지도부하고 전혀 다른 생각이니까.
당 지도부는 어떻게든 우리가 받지 못하는 법을 내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려는 게 목표인데 우리가 원하는 법을 민주당에서 내준다? 그러면 민주당이 분열되는 거고 당 지도부는 그런 법 낸 의원들 징계하려고 들 것 같거든요. 오히려 민주당이 분열이 되겠죠. 그 법을 내게 된다면. 근데 저희는 그런 법이 나온다면 언제든지 전향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할 생각이 있고 아주 환영하는 바입니다. 네, 여야가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조만간 또 결과가 나오겠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